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작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작가 캐나다 출신의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비평가, 수필가, 발명가, 그리고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마거릿 애트우드입니다. 먼저 그녀의 간략한 삶의 행로를 살펴보고 그녀의 대표작들, 그리고 몇 가지 특이한 이력, 마지막으로 그녀를 둘러싼 몇 가지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마거릿 애트우드는 1939년 11월 18일 캐나다 온타리오 오타와에서 태어납니다. 그녀는 곤충학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 숲과 상당히 친하게 지냈죠. 색채에 대한 그녀의 감각적 묘사는 이 시기의 경험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녀는 12살 때까지는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자유로운 가정교육 환경에서 자랐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화책 및 그림책 등을 탐독하고 16살 때 작가에 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건 6살 무렵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고등교육과정을 마치고 토론토 빅토리아 컬리지에서 공부한 그녀는 이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버드 레드클리프 컬리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듬해 1962년 석사학위까지 받습니다. 당연히 그녀의 전공은 Art in English였고 부전공으로 철학과 불어를 공부했다고도 하네요. 박사도 도전하긴 했지만 논문을 마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 1961년부터 시집을 시작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오랫동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거의 1980년대까지요. 이는 경제적 요인이 좀 컸던 것 같아요. 한 인터뷰에서 훗날 자신의 오랜 대학 강의 시절에 대하여 나에게 있어 성공이란 더 이상 대학 강의를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거릿 애트우드가 낸 시집과 소설, 에세이 등을 다 말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정도고 그녀의 작품이 올랐던 수상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기도 정말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녀의 대표작들만 소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가장 유명한 1985년작 The Handmaid's Tale입니다. 이 작품은 길리아드라는 성서 기반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시녀의 삶에 대해 다룬 작품으로 국내에는 시녀 이야기로 번역이 되어 있죠. 디스토피아 문학으로도 분류되는 이 시녀 이야기는 시녀의 시선에서 서술되는 아주 독특한 시각과 알듯 말듯한 미스테리한 전개로 재미를 선사합니다. 450페이지가 넘는 긴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없었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한 작품이죠. 이 시녀 이야기는 훌루에서 2017년 드라마로 제작하기도 했고 에미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작년에 시즌2가 공개되었고 시즌3 역시 편성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재미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다른 대표작은 1996년 알리아스 그레이스입니다. 1800년대에 발생했던 남자 하인과 하녀가 저지른 실제 살인사건을 기반으로 한 이 작품은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레이스의 기억을 추적하여 지난 사건을 되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곧 따로 영상을 올릴 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참고로 이 작품도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역시 꿀잼이라고 하네요. 책은 당연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외의 작품들은 1988년 캐츠 아이, 1993년 The Lover Bride, 2000년 The Blind Assassin, 2005년 The Penelopiad, 2015년 The Heart Goes Last, 2016년 Hellseed까지 거의 다 국내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중 유명한 시녀 이야기와 그레이스를 읽어본 경험으로는 이 마거릿 애트우드의 작품은 그냥 믿고 읽으셔도 됩니다. 정말로요. 추가적으로 아주 기대되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녀의 대표작 시녀 이야기의 후속작이 올해 10월에 출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The Testament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언제쯤 번역이 나올까요? 어쨌든 기존 팬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죠. 저도 매우 기대 중입니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관련 자료 중 독특한 것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녀의 2014년 작품 스크리블러 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2014년에 쓰여졌지만 아직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마거릿 애트우드는 이 작품을 Future Librar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려 100년이 지난 2114년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읽어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녀가 롱펜이라는 기기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마거릿의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2006년에 시연하기도 한 이 롱펜은 사용자의 필적을 따라하여 원격으로 글을 쓰는 디바이스라고 하네요. 상상력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개발까지 도전하다니 참 대단하죠. 주로 여성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다 보니 그녀의 작품은 페미니즘 문학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녀 역시 페미니즘 작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거릿 애트우드의 태도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라벨이 붙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녀의 첫 소설 The Edible Woman이 페미니즘 문학이냐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난 그 작품이 페미니즘인지 관심 없다. 난 그저 사회 리얼리즘을 생각했을 뿐이다. 또한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나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악한 행동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다만 악인으로 묘사되는 여성 인물을 다뤄보지 않는다면 모든 영역을 다룬 것이 아니다. 2016년 마거릿 애트우드를 포함한 캐나다 유명 작가들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 항의 서한을 보냅니다. 교수였던 스티븐 갤러웨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의 수사가 편파적이었음을 비난한 서한이었죠. 그러자 마거릿 애트우드의 페미니즘 관련 논의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그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죠. 마거릿은 The Globe and Mail이라는 언론에 Am I a bad feminist? 내가 나쁜 페미니스트인가? 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죠. 그녀의 입장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스티븐 갤러웨이를 비롯한 여러 성폭행 사건들에 대하여 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성들 역시 동등한 인간으로서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페미니즘이 여성이 반드시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였고 지금의 미투 운동은 고장난 사법 기능의 증거이며 공정한 사법 기능이 다시 서면서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 반발이 시끌시끌하기도 했지요. 영상 설명에 해당 아티클 원문 주소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또 다른 논란은 더 문학적인 논란입니다. 마거릿은 자신의 작품이 SF 장르로 구분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들을 엄밀히 말하여 사이언스 픽션, SF가 아니며 스페큘레이티브 픽션에 가깝다고 이야기하죠. 그녀가 생각하기에 이 사이언스 픽션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신의 작품 그 어느 것도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기에 스페큘레이티브 픽션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는 각기 다른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혼돈이긴 하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마거릿은 자신의 작품이 절대 공상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임을 분명히 주장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400페이지가 넘는 장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있게 잘 읽힙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아껴서 읽다 보면 어느새 큰 이야기가 끝이 나 있죠. 특히나 묘사들이 아주 생생하고 다채로워서 눈에 그려지는 듯한 것이 특징이고 이야기 역시 거시적이기보다는 미시적으로 잘 다루며 미로를 빠져나가는 재미를 선사하죠. 플롯의 강약 조절도 아주 뛰어나서 과거와 현재를 효과적으로 오가며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너무 간단하게 표현하여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만 재미와 문학성을 동시에 잡은 작가이죠. 그래서 그렇게 긴 분량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강추 또 강추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마거릿 애트우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커리어가 현재 진행형인 마거릿 애트우드. 올해 말 시녀 이야기의 후속작을 포함하여 그녀의 글은 언제나 기대가 됩니다. 어떠셨나요?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정작 듣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부족했다거나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 언제든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 및 생방송에서 물어주세요.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그레이스 영상으로 또 저녁 생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